네, 우여곡절 끝에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왜 이렇게 퇴장을 하셨습니까? 참 일단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가 후보자의 후보 도덕성이나 자질을 차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 시작 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그동안 일방적이고 또 불공정한 의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시고 시작하셨는데요. 네네. 한 12시간 지나서 10시 45분쯤에 후보자의 따님의 자료 제출 공개가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따님은 40세가 넘었고 또 기혼자고 외국에 사시니까 그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간에 후보자가 따님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 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 통화도 했는데 후보자가. 네. 예. 그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하면 사퇴하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이 권인숙 네. 위원장이. 네. 예. 근데 처음부터 좀 일방적이고 좀 편파적이라고 느꼈는데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공세라고 오해를 받기 쉬운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가 2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위원장님 내리에 이분이 사퇴시켜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네.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공정한 진행이었죠.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간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네. 위원장께서 정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거죠. 정해면 나중에 속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속개가 될 때 이제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속개는요 일방적인 정해였고요. 예. 그 다음에 속개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사실 10시에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밤 10시 45분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일단 네. 그럼 좀 정리 차원에서 밤 네, 10시에 있었던 전후 과정은 알겠고 네. 청문회 시작하면서 권인숙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유 때문에 유감 표명을 했던 겁니까?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청문회 증인을 하고 이게 갑자기 여야 간사 간 협의하다가 갑자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연락이 두절되고 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두드리셨어요. 자꾸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 어떤 말씀이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간사가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에게. 아, 그래요? 그리고 1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한다면서 우리한테는 문자로 11시 32분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회의에 들어갈 틈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일단 관심사는 오늘 청문회가 속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끝인 거냐 이게 궁금한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고의로 그러셨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 어쩌면 이제 미숙한 그 보좌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야 합의 없이 차수 변경이 안 됩니다. 또 후보자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여야가 사과를 받고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어제까지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늘 10시에 청문회를 한다고 문자가 온 게 아니고요.
전체 회의를 한다고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아, 어제 밤에?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민주당도 청문회란 단어를 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김행 후보자는 입장이 뭡니까? 저희 김행 후보자는 본인이 청문회에 와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했다고, 본인이 소명할 기회가 없어질까봐 걱정했다고 하셨고요. 네. 어제 이제 11시 경에 다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속개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았습니다. 장관 대기실에 우리 의원 6명이 가서요. 이렇게 편파적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진행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들어가지. 네. 그리고 청문회가 벌써 12시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11시 넘어서 속개를 했으니까 12시면 끝나는 건데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질문 몇 개 하겠냐.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나 여야 의사 일정 합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제가 이들이 못 나가시게 막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오늘 그 청문회 속개 여부는 권인숙 위원장의 공개 사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공개 사과는 어제 얘기고요. 예.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조차도 청문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의무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어제 끝난 겁니다. 끝났다. 예. 네. 자, 그럼 어제로 돌아가서 이제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잖아요. 뭐 네. 물리적으로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은 해명이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인 해명을 하신 걸 들으면 본인이 창업한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되사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울며불며 와서 사정을 해서 5, 6년 후에 되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대표를 하셨던 모 대표님이 좀 연봉을 5억이나 가져가고, 삼성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본인 지인을 취직시키고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아서 회사가 적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회사를 직원들이 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시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애당초 신의위한테 판 건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죠. 그때는 이 굉장히 창업 초기여서 계속 자본이 들어가던 때니까 그게 이제 후보자가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 신탁해서 휴지 조각이 되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는 그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 6, 70%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의원님? 나머지는 자료가 만약에 파키 그 부분에 제가 주식 같은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야당 의원의 M&A 전문가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이 제기가 됐고 월단회라고 하는 모임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바로 그 후보자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월담회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요. 일단 월담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단회 양경숙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청문회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월단회에서 후보자가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후보자가 난 월단회 회원 다니고 월단회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원 아닌 거 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셔요. 그리고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해운에 안 끼워줬지. 그러면서 인격 모독, 조롱성 질의를 하는데 그런 질의로 기승전 김건희로 몰아갈 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었을 때 후보자는 그 위키트리를 창업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까지 언론계, 여성계, 정치권에서 40년간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 지원이라 그러느냐. 이를테면 지금부터는 제 얘기인데요. 네네. 그 한명숙 그 전 총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되셨는데요. 네네네. 그분이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호 여사랑 수십 년간 같이 여성운동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은 이호 여사 임명이냐? 또 노무현 정부 때 정상면 검찰총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권양숙 여사더러 형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예. 그럼 영부인 찬스냐? 그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사회적으로 경륜과 경험을 겪어왔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정책 자질이 있는지를 묻는 거지 행사장에 몇 번 마주쳤다고 김건희 찬스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신역관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총괄 질문이 될 텐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줘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방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